안녕하십니까. 풋사랑 정형외과 박종태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부터 향후 몇 시간 동안 준비한 내용은 운동선수, 그리고 무용수, 군인, 그리고 최근에 이제 레저에 깊게 빠져들어서 마라톤을 준비하시는 아마추어 운동 선수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로골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피로골절이 무엇인가, 그리고 일반적인 증상과 진단법, 치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피로골절, 다른 말로 이제 영어로 스트레스 골절이라고 합니다. 요 스트레스 골절은 뼈의 강도와 만성적인 기계 부하, 기계적인 스트레스가 부조화를 이룰 때 발생되는 골절로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두 가지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하가 많은 피로골절, 이것은 이제 뼈의 강도는 정상적이나 극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하가 어느 정도 자기 능력치를 벗어나면 발생되는 골절을 퍼티고 골절이라 하고,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가해지는 스트레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냥 걷기, 좀 빨리 걷기, 그 정도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뼈의 강도가 너무 약해서 생기는 피로골절을 불충분 골절, 영어로 insufficiency 골절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향후 다루는 피로골절은 두 경우 중에 앞쪽에 있는 경우, 퍼티그 골절에 대해 다룰 내용입니다. 뒤에 불충분 골절은 노인분들, 그리고 뼈가 약한 분, 젊은 분들이 별 활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하게 아프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아니면 어떤 장시간 서 있는 일을 했을 때 실금이 가는 경우를 두 번째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정리를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뼈라는 구조물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가만히 있을 것 같지만 이 세포 레벨에서 아주 미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어느 한쪽에서는 뼈를 갉아먹고 있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뼈를 생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부하 그리고 근육의 사용은 뼈의 강도를 오히려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어르신들이나 뼈가 약한 분들은 운동을 하라 그러죠.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수술을 하거나 목발을 장기간 했을 때 뼈의 강도는 매우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스트레스보다 더 강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부하가 되면 근육이 필요해지죠. 근육은 이제 뼈에 가는 스트레스를 충격을 흡수해주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정 역치를 넘어서는 부하가 지속적으로 간다면 골수강내, 뼈 안과 피지골, 밖에 있는 뼈의 내측부에 스트레스 반응, 피로 반응 등이 발생이 되고, 그럴 때 약간의 불편감이 발생되기 시작됩니다. 골절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그때를 좀 무시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피로 반응을 넘어선 피로 골절이 발생되게 됩니다. 병원에 오시면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엑스레이 단순 방사선 촬영을 하게 돼 있는데, 엑스레이에서 피로 골절이 관찰이 된다는 건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됐다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초창기에 병을 내원하시게 되면은 단순 엑스레이에서는 피로골절을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진찰을 통해서 어느 부위에 만져보고 부종이 있는지, 부었는지, 압통이 있는지를 보고 의심을 하는 경우에는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간혹 가다가 질문이 나오는 게, MRI 너무 고가니까 CT로 확인할 수 없냐? 물론 확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CT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MRI로 진단을 내리고 CT나 초음파 등은 추후에 회복되는 정도를 보거나 골류와 뼈가 붙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초창기에 진단 목적으로 CT를 찍었을 때 확실한 진단도 아닌 것이고 비용만 추가로 드는 것이니 과감하게 그럴 때는 고가인 MRI를 촬영하게 되고, 저는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피로골절이 하지에 주로 생기죠. 이제 흔한 건 이제 경골, 이제 정강이 뼈에서 발목 복숭아뼈, 주상골, 많이 흔히 생기는 중족골, 아주 드물게 엄지발가락 쪽에 있는 종자골에도 피로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증상은 이제 활동할 때 우리하게 멍하게 아프다, 좀 쉬면 좀 괜찮다,
그 부위에 따라서 이제 붓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증상이 있고 검사를 통해서 피로골절이 확인된다면 치료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목적으로 합니다. 첫째, 골절이 붙어야 되겠죠. 둘째, 통증을 완화를 해야 됩니다. 셋째는 대부분 이제 일상생활이나 운동선수들이나 이제 무용수들은 자기의 본업에 복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 세 번째 치료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골절이 됐을 때 첫 번째로는 이제 활동을 줄이는 거죠. 쉬기도 하고, 뭐 목발이나 심한 경우에는 골절 부츠나 아니면 방기부스나 보조 신발 등을 제공을 해서 피로 골절이 발생된 부위의 부하를 줄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통증이 있으니까 약물이나 아니면 마사지 케어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것이 이제 칼슘과 비타민 D가 적절하게 공급되고 있는가. 제가 이제 영상에 적절한 하루 용량을 올릴 테니 확인하시고 부족하다면 보충하셔야 될 거고, 병원에 오시면 부족한 경우에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이제 드물게 여자 주니어 선수들과 발레 하는 분들, 그리고 여군들, 그런 분들이 이제 영양의 결핍이 있고 뼈가 굉장히 약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생리가 불순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꼼꼼하게 영양분 체크도 해서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병원에서 골 생성, 뼈를 좀 빨리 붙이는 방법으로 최근에 이제 체외 충격파나 초음파 등을 통해서 뼈의 유합, 뼈가 붙는 것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주, 8주, 그러니까 2달 이상이 소요를 했는데 뼈가 안 붙는다. 그리고 이전에 부러졌던 부위가 또 부러졌다. 그리고 이제 부위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정강이 뼈, 경골의 전방 피질, 그다음에 제5 중족골, 그리고 이제 주상골의 완전한 골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수술에 관련돼서는 각각의 피로골절 강론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로골절, 스트레스 골절에 대한 개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증상과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 이제 수술하지 않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빨리 발견했을 때 문제고, 조금이라도 뭔가 운동량이 많거나 활동이 많은 분들은 뭐 아주 심하지 않은 통증이라도 지속적이라면은 병원을 방문하셔서 빠른 진단 그리고 좋은 치료를 하시길 바라고,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예방입니다. 뭐 신발 선택, 그리고 운동 스케줄 조절 등이 반드시 필요하고, 칼슘과 비타민 등의 적절한 영양분 공급을 하셔서 원하시는 운동, 많은 운동량을 문제없이 수행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